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가 사우나 시설의 집단 감염을 통해 다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우나 두 곳에서 동시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8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확진자 15명 가운데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 확진자는 절반이 넘는 8명. 제주시 삼도 1동의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오늘 2명이 추가돼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일 만에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귀포시 서기동의 사우나에서도 오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뒤 동선이 공개된 다른 두 곳의 사우나 시설 이용객들에 대한 진단검사도 계속 진행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자연 환기가 어렵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다시 두 자릿수인 1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음 달 둘째 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전체 도민 대비 76%, 접종 완료율은 57.7%까지 높아졌지만 일상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제주도의 운영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제도에 따른 지난해 지방세 감면 규모가 서울은 64억 원, 경기도 30억 원, 경북 8억 원이었으나 제주는 400만 원에 그쳐 충북 2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는데요. 암행 순찰자까지 동원한 집중 단속 현장에 김항섭 기자가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제주 시내 한 사거리.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경찰 암행 순찰차가 뒤쫓아갑니다. 단속에 걸린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로 확인됐습니다. 잘보다 안 하고 뭐 그냥 살아가길래 기사 타고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토바이 배달이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는 모두 3,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1,5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이 7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가운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암행 순찰차와 일반 자가용을 이용해서 법규 위반 행위를 추적하고 사후 우리 업소를 찾아가서 단속하는 그 방안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도내 주요 교차로에 사복 경찰관과 암행 순찰차 등을 배치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번호판 훼손과 소음기 구조 변경 등 불법 개조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노지 감귤 소득이 4년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지 감귤 소득은 시바르당 216만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노지 감귤 소득은 지난 2016년
시바르당 314만 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19년 168만 원까지 3년 연속 떨어졌다가 지난해 200만 원대를 회복해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총 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지감귤 소득률도 지난해 59.8%로 9대 과수작물 가운데 노지 포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된 데 대해 송재호 위성군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지키고 민주정부 4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과거사 해결과 탄소 중립 선도 지역, 자치분권 완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하던 모터보트의 연료가 고갈돼 멈추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시 월정포구 북쪽 1.8km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0.3톤급 모터보트의 연료가 고갈돼 운항을 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6시 반쯤에는 제주시 도두항 북쪽 7.4km 해상에서 2톤급 모터보트의 연료가 떨어져 해경에 의해 예인됐습니다. 건설 분야 최대 학회인 대한토목학회가 만든 대선 공약 보고서에 호남 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한토목학회는 서울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을 제주까지 연장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로 2시간 26분에 도착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와 해남, 보길도까지는 지상철도와 다리로 연결하고 보길도에서 제주까지 73km를 해저 터널로 만드는 사업인데 사업비만 1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호남 제주 고속철도는 그동안 경제성 논란과 제주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이번에 다시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제102회 전국체전 나흘째인 오늘 제주도 선수단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했습니다. 자전거 여자 19세 이하 후보 경기에서 영주고 2학년 김은송이 어제 동메달에 이어 오늘은 20km 포인트 레이스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수영 여자 19세 이하부 남영고등학교 3학년 김혜림이 어제 3m 스프링 금메달에 이어 오늘은 1m 스프링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선을분교가 내년부터 본교인 선을초등학교로 승격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함덕초등학교 선을분교장을 선을초등학교로 승격하는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고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선을분교는 7년 전 학생 수 20명에서 현재는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